오오누키 시니치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오누키는 좋을 때의 모습을 상당히 회복한 투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홈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6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와쿠이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끝인 De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결국 타격이 살아나느냐가 승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웬델켄이 확실한 셋업으로 거듭난 게 가장 큰 자산일 것입니다. 오가와 야스히로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오가와는 교류 전부터 시작된 부진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DeNA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긴 했지만 지금의 오가와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한계치는 아마도 QS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 상대로 호세 오스나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그야말로 3점 홈런 외에 해결책이 없는 야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에서도 홈런의 승부를 걸어야 할 판입니다. 마무리인 타구치가 1실점을 허용한 건 원정에서 변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야쿠르트가 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야말로 3점 홈런 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오오누키의 금년 피홈런이 단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쿠르트의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최근의 오가와는 에이스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어찌됐든 DeNA의 타선은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한신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타카하시는 팀의 도움을 상당히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홈 경기의 쾌조를 고려한다면 QS 이상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사키 이오리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주니치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타선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 팀에겐 미래가 없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야나기가 8이닝을 버텨주면서 불펜 소모를 한 명으로 줄인 게 유일한 소득일 것입니다. 포스터 그리핀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야쿠르트와 모리오카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그리핀은 3점 홈런 2발에 무릎을 꿇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중인데 판테린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쾌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나기 유야 상대로 홈런 2발로 5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역시 홈런에 죽고 사는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양날의 칼이 될 듯합니다. 2이닝을 간신히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결국 홈런에 의해 요미우리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타카하시 히로토 공략 최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포스터 그리핀이 주니치에게 매우 강하고 장타 허용도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 호투도 가능하지만 쩝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주니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DeN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시타는 홈 경기의 호조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신 원정에서 8.2이닝 1실점의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홈 경기의 모리시타는 그 투구를 충분히 재현해낼 수 있는 레벨의 투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9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말 그대로 좌타자들이 제 몫을 할 때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좌타자가 막히면 승산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호리의 아치아가 지금보다 더 위력적인 투구를 해줘야 합니다.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29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오타케는 여전히 홈 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5월 5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20.2이닝 1실점의 압도적 투구를 이어간다는 점은 최고의 강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코다 상대로 터진 셸던 노이즈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한신의 타선은 원정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치카모토 코지의 이군행이 팀 타격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3점 홈런을 허용한 카지아 렌의 유통기한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최근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확실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약점이 바로 저한 투수 상대일 듯합니다. 하지만 모리시타 역시 홈이라는 강점이 있는 투수고 한신의 타격은 원정에서 부진합니다. 결국 불펜 대결이 되겠지만 최근 한신은 불펜에 문제가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쇼지 코세이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쇼지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져가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릭스 상대 첫 등판이지만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치는 QS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아사무라, 히데토의 그랜드슬램 포함 7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패배하긴 했지만 저한 투수 상대로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도쿄돔과 홈 경기는 이야기가 많이 다를 듯합니다. 타나카 강판 이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미야기는 홈에서 사사키 로키 상대로 우세승을 거두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원정 야외 경기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데 앞선 라쿠텐 원정에서 완봉승을 거두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나카 마사히로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9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역시 원정에서 강한 특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2홈런 6타점을 올린 통구 유마는 리딩 히터의 위용을 과시한 게 인상적입니다. 5.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가 확실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오릭스가 쉽게 가던 경기는 아사무라의 그랜드 슬램이 나오면서 단숨에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의 힘은 역시 오릭스가 우위에 있고 이 점이 이번 승부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전날 야마사키가 무너진 게 미야기에게 변수가 될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동구장이 아닌 야외 구장에서의 미야기는 대단히 위력적이고 지금의 쇼지가 오릭스 타선을 막아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사키 로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사사키는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단 돔 구장의 부진을 떨쳐낸 건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란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이 타치야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11회 말에 간신히 밀어내기로 1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11회 말 후지와라, 쿄타의 선두타자 이루타가 나오기 전까지 안타는 단 한 개에 그쳤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역시 승리조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타이라 카이마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27일 리오넴과 나아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타이라는 만남에게 허용한 2점 홈런이 너무나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충분하겠지만 관건은 타선이 받쳐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11회까지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세이브의 타선은 홈을 벗어났을 때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장타가 터지지 않을 때의 문제는 심각해 보일 정도입니다.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펜은 한계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는 말 그대로 엄청난 투수전이었고 이번 경기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사키와 타이라 모두 쾌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치바, 롯데가 우위에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반도 유고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반도는 선발 2경기에서 모두 4.1이닝 이하 3실점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점인 제구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히로미 상대로 터진 쿠리아라, 료야의 2점 홈런 포함 3점의 끝인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귀신같이 타격이 가라앉아 버렸다는 점이 시리즈 내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카 마츠리 기간 중에는 홈 경기 타격 호조를 기대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5.2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스즈키 케냐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25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스즈키는 역시 바람이 많은 구장의 투구는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1이닝 2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 연속 부진한 케이스가 적은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4발 포함 10점을 올린 리오넴의 타선은 역시 홈에 비해 원정의 강한 특징이 유감없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이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3.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어느 정도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타카 마츠리 기간 중 소프트뱅크의 홈 경기 타격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전날 경기에서도 똑똑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토 뒤의 스즈키 힘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반도의 투구는 선발로서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붙어있고 리오넴의 화력은 원정에서 더 인상적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리오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임창규가 그대로 선발로 나섭니다. 27일 SSG 원정에서 6이닝 1안타,
무실점의 완벽 투로 승리를 거둔 임창규는 최근 2경기에서 다시금 좋은 투구 내용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7일 KT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 이상도 기대해볼 법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션 앤더슨 상대로 박동원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끝인 LG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일 휴식 때 반등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정용 강판 이후 6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틀의 휴식이 꿀맛 같을 것입니다. 웨스 벤자민이 변함없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28일 하나 원정에서 5.2이닝 4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벤자민은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를 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구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5월 16일 LG 원정도 6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5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확실한 집중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팀의 타선은 원정 경기 파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일 듯합니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EP가 주력 불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선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선발 투수들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일 듯합니다. 그러나 LG가 벤자민 상대로 부진하다는 것도 이전 이야기고 임창규는 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무엇보다 LG의 불펜 EP로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박종훈이 변함없이 선발로 나섭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28일 L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박종훈은 한층 좋아진 제구력 덕분에 호투를 한 바 있습니다. KIA 상대로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라 일단 5이닝을 잘 막아내는 게 목표가 될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9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6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이 빛을 발한 바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장타력까지 살아난다면 매우 완벽할 듯합니다. 오원석 강판 이후 5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EP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철을 그대로 선발 등판시킵니다. 28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윤영철은 홈 SSG전 호투 이후 페이스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가 첫 SSG 원정이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LG의 불펜 차륜전에 막히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KIA의 타선은 9개의 안타가 완전히 산발이 되는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원정에서 집중력 호조가 단 1경기에 끝났다는 점은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는 불펜에게는 상당히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양 팀의 슬라이드 등판 상황은 확실히 다릅니다. SSG는 박종훈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는 반면 KIA의 경우 메디나의 웨이브 공시로 인해 선발 로테이션이 막힌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윤영철이 고졸 신인임을 고려한다면 슬라이드 등판 시 컨디션 조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번 경기는 SSG의 홈이기도 합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장재영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3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장재영은 KIA 전 1이닝 투구 노게임이 선언되는 바람에 휴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장재영은 의외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8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NC의 불펜 상대로 4점을 득점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에릭 패디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8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패디는 현재 등판한 9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키움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에서 홈런 한 발로 2점을 내준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안우진 공략에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4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이후 키움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순간 막히는 경우가 일상다반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6.1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이 팀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최근 NC의 타격은 기복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장재영 상대로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패디 역시 쾌투를 해줄 수 있는 투수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불펜 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접전에서 NC의 불펜은 매우 흔들리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승주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삼성 원정에서 1이닝 1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한승주는 선발로 나선 KIA전에서 4이닝 30점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즉 선발로서의 기대치는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원태인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하나의 타선은 삼성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 팀은 역시 노시환이 터져줘야 이야기가 된다는 점일 듯합니다. 이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은 피 덕분에 인해 확실하게 휴식을 취한 게 큽니다. 나균안이 부상 복귀전을 가집니다. 21일 KT 원정에서 5이닝 6실점 패배를 당한 뒤 팔꿈치 염증 문제로 휴식을 취했던 나균안은 2주일여 만에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상대로 6월 15일 홈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알칸타라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롯데의 타선은 두산의 불펜 상대로 퍼펙트로 묶여버리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원정 타격 부진은 이번 시리즈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동점 상황에서 무너진 불펜은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화는 한승혁 대신 한승주를 선택하면서 기존 선발 투수들에게 조금 더 휴식을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즉 그만큼 타격과 불펜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휴식을 취한 롯데의 불펜은 시리즈 1차전은 제 몫을 해줄 수 있고 나균안에게도 하루의 휴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황동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월 15일 L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황동재는 의외의 등판이 저격 등판으로 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도 호조를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준 상대로 1회 말 강민호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끝인 삼성의 타선은 2회부터 10회까지 단 1점도 올리지 못하는 타격 부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사이 기록한 안타가 2개라는 건 이 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포인트일 듯합니다. 3점의 리드를 멋지게 날려버리면서 6이닝 동안 5실점을 내준 불펜은 오승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주가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6월 9일 KIA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2군으로 내려갔던 김동주는 한 달여 만에 1군에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수아레즈에게 막혀있다가 삼성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김재환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또 한 번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의 후반 집중력은 이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결정적 이유일 듯합니다. 6.1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오히려 마무리인 홍건희가 제일 불안해 보일 정도입니다. 최근 삼성의 타선은 무기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날 9이닝 동안 봉쇄를 당한 후유증은 이번 경기에서 김동주 공략에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일 듯합니다. 물론 두산의 타선이 좋다고 말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긴 하지만 황동재 이후에 삼성 불펜은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